아까 이야기했던 고흐랑 좀 비슷한? 한 특정 부분이 좀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일명 조선의 고흐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죠. 유명한 화가가 세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분이 계시죠. 근데 이분들은 다 도화서라고 불리는 국가기관에 들어가 계신 공무원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말고 조선시대에 긴 화가로 손꼽히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이름은 최북. 최북입니다. 조선 후기에 1712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특이한지 자기가 지은 자랑 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최북은 자기 자를 뭐라고 했냐 하면 최칠칠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77이라고 했냐 하면 자기 이름을 파자를 한 거야. 파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한자를 깨서 보는 거예요. 북을 좌우로 나누면 최북이 77이 됩니다. 북인데 이걸 반으로 딱 잘라서 보면 7이 됩니다. 그래서 북녘 북자를 반으로 나눠서 최77이라고 해요. 본인을 좀 깎아서 나는 반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77로 만든 건지 어쨌든 본인을 최77로 자를 붙여요. 그리고 호가 뭐냐면 호가 호생관이에요. 호생관. 붓호자를 써요. 터럭 호자죠. 터럭 호자인데 붓호기도 해요. 이 호자를 써서 붓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호생관 최북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기 그림에 대한 자긍심이 엿보이는 호인 거죠. 이 사람이 근데 호가 굉장히 많았어. 아까 추사 김정희 이야기했듯이 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최북의 자랑 호를 살펴보면요, 자 중에 대표적인 게 유용, 칠칠, 성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성기는 여러분들 성스러운 그릇이라는 이제 한자예요. 네, 네. 그리고 호는 성제, 기암, 거기제, 삼기제, 생은제, 좌은, 월성, 반월, 기용, 호생관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기제라는 호가 있는데 이거는 이 최북이 시, 글씨, 그림 세 가지에 능하다라는 뜻으로 삼기제라는 호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나 자랑 호가 많았는데 또 그림에 따라서도 별명이 붙어요. 특이하죠. 그림에 따라서도 별명이 붙는데 어떤 별명이 있냐면 이 사람이 산수화를 진짜 잘 그렸어요. 산수화를 정말 잘 그려서 별명이 최산수예요. 네, 최산수이고요. 또 메추라기를 기가 막히게 잘 그려서 별명이 최메추라기입니다. 별명 부자죠. 네. 최산수, 최메추라기. 이 사람이 최산수의 산수화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최메추라기라 불리는 메추라기 그림입니다. 네, 잘 그렸죠? 최메추라기 그림이고요. 이거는 조어산수라는 작품이에요.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이거는 조어산수라는 작품입니다. 또 다른 작품이 뭐가 있냐면 화훼도, 이런 작품도 있어요. 이런 작품들을 그리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진짜 성격이 되게 독특해요. 술 진짜 좋아하고요. 성격이 엄청 괴팍했어. 당시에 그림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도화서에 들어가는 게 화가로서는 가장 출세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도화서에 들어가기를 본인이 거부하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그림을 팔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팔아서 술을 사 먹고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술을 근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록에 따르면 매일 5, 6되를 먹었대요. 쌀 푸는 돼 있죠? 그 되를 5, 6되를 먹었대요. 나중에 그림을 팔다가 술값이 없어지니까 집 울타리를 뽑아가지고 술을 마셨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영조 때 나중에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영조 때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이때 술을 못 마시잖아요. 얼마나 죽겠어요. 술을 못 마시니까 이제 나중에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금주령이 내려졌어도 금주령이 기본적으로 내려진 이유는 뭐예요? 당시에 곡물이 많이 나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죠? 술은 쌀로 만드는 거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쌀로, 그 귀한 쌀로 술을 만드느냐 해서 금주령이 내려졌을 거고, 거기에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술을 못 마신다는 이유로 상갓집에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고 금주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뭐 결혼이나 뭐 상갓집이나 이런 집의 대소사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 상갓집을 찾아다니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해. 진짜 대단하죠? 술 진짜 좋아했어. 근데 또 그림은 기가 막히게 잘 그려서 이런 거 봐요. 붓터치 봐요. 색감 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대단하다니까? 근데 그림을 진짜 잘 그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걸 구경했답니다. 너무 잘 그려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림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대요. 그 정도야. 진짜로.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그림을 그리면 뭐 하겠어요? 술 사 먹겠지.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그분이세요. 네. 술을 사 마셨는데, 아니 솔직히 내가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상갓집 찾아다니면서 술을 마실 정도면 솔직히 그림 아무렇게나 그냥 그려서 얘따 술값이나 내놔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 아무한테나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거의 이분은 갑정너예요. 갑정너. 값은 정해져 있어. 넌 말만 하면 돼. 그분이에요. 그림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면 너는 이런 그림 가질 자격이 없어. 이러고서 눈앞에서 그림을 찢어요. 꺼져. 이렇게. 근데 역으로 이 그림이 그다지 내 마음에 들지 않은데 이 사람이 대박, 내가 이거 금 한 10량 주고 살게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주먹으로 그 사람을 어깨를 탁 밀면서 사람 참 그림 볼 줄 모르네, 안 팔아 하고 안 팔았어. 대단하지? 근데 이 사람 그림은 그 당시에 구도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 이거 봐봐요. 구도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힘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세했어요. 매출하게 그림 봐요. 장난 아니죠? 이 최국의 그림 중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풍설야귀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풍설야귀인도라는 이름도 있고 아무튼 풍설야귀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작품으로 얼마나 그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는지가 보여요. 이 풍설야기도는요, 눈보라 속에 이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 때 귀가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밑에 보면 진짜 조그만하게 개 같은 거 하나 있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짚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죠? 딱 보면 여러분 되게 그림에서 바람 부는 게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무가 확 휘었잖아요.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니까 그게 다 이게 나무가 휜 걸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섬세하게 진짜 손톱만하게 개도 그렸어요. 사람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뭐 여기 산수도 있고 쫙 그렸는데 이게 붓으로 그린 게 아니야. 지두화예요. 이거 지두화. 손으로 그린 거, 손가락으로. 손가락하고 손톱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물론 뭐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화가라고 하면 이 정도 그렸겠지만 그는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지만 도화서 소속이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림이나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또 성격이 얼마나 특이했는지 이 사람이 특이한 성격 이야기하면 말로 다 못해요. 진짜 많은데 내가 몇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어. 근데 금강산을 갔다? 거기에 구룡현이 있었어요. 폭포 같은 게 쫙 거기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울다가 웃다가 소리를 팍 치면서 나 같은 천하의 명인은 천하의 명산에서 죽겠다 이러면서 그 물속으로 팍 뛰어들었어. 죽으려고. 일행들이 화들짝 놀라서 구했는데 막 헐떡헐떡 하다가 소리를 으악 지르니까 그 산에 까마귀들이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 진짜 자신감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일화예요. 최북의 두 번째로 유명한 일화. 그러면 첫 번째로 유명한 일화는 뭐냐? 오늘의 주제잖아. 조선의 반고흐로 불린 이유가 뭐예요? 그 얘기를 해야죠. 이 최북의 광기랑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긴 한데요. 어느 한 벼슬아치가 최북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림을 부탁을 했는데 최북은 이 벼슬아치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기 싫어.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고 있었어. 근데 며칠 뒤에 이 벼슬아치가 찾아와서 왜 아직도 그림 안 그리는 거야? 너 지금 나 무시해? 이 중인 따위가? 네가 뭘 믿고 이렇게 오만해? 그림 당장 그려내라고, 한쟁이야! 이렇게 하니까 최북이 화를 내면서 내가 니까진 놈의 욕을 들을 바에야 라면서 옆에 있던 송곳을 탁 들어요. 너 같은 놈이 최북을 버리느니 차라리 내 눈이 나를 저버리는 게 낫겠다 하면서 총곳으로 눈을 팍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쪽 눈이 없어요. 송곳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먹물이 굳어서 딱딱해진 붓으로 찔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네, 그 자리에서 눈을 팍 찔러버립니다. 피가 철철철철철 흐르자 벼슬아치는 도망을 가버렸고 그 이후로 한쪽 눈이 멀어서 한쪽 눈에만 안경을 끼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요. 이 이후로도 이 사람의 기행은 끝나지 않아요. 최산수로 유명했던 이 최북한테 어떤 사람이 산수화를 부탁했어요. 근데 산수화가 산만 그리고 물이 없는 거야. 아니 물을 안 그렸어. 아니 물을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안 그린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산밖에 없어? 산수화 아니에요? 이거 왜 산화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종이밖은 다 물 아니요? 이랬답니다. 지역이 바닷가 지역이었나 봅니다. 다 물이니까 더 이상 물을 그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산만 그렸대요. 또 최북은 바둑을 기가 막히게 잘 뒀대요. 그냥 옆에서 눈으로 보면서 이걸 배웠는데 바둑을 진짜 잘 뒀대. 하루는 왕족이 이 사람이랑 백금을 두고 바둑 내기를 합니다. 내기 바둑을 딱 두는데 최북이 그 와중에 이기고 있었어. 왕족이라고 봐주지 않아. 최북이 이기고 있었는데 이 서평군이라는 왕족이 딱 한 수만 물립시다. 딱 한 수만 물려요. 이렇게 하니까 최북이 왕족 앞에서
촤! 바둑판을 쓸어버립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바둑은 원래 그냥 오락으로 두는 건데 물러주고 무르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1년이 지나도 바둑판 못 두겠네. 이러고서 네, 이러고서 물러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관념이 그만큼 확고했다는 거지. 엄청 호쾌하죠. 또 바둑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분의 재치가 엿보입니다. 바둑이라면 별로 접은 적이 없는 한 부자가 이 최북이랑 같이 말을 걸고 내기바둑을 뒀어요. 근데 당시 최북이 시골에서 이사 오면서 이삿짐을 딱 이제 나르고 있던 진짜 빼싹 마른 조랑말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랑말 한 마리를 걸고 내기를 했는데 바둑을 막 두고 있는데 최북이 이기다가 막판에 져버렸대요. 그래서 이 부자가 허허 웃으면서 조랑말을 끌고 가버렸답니다. 근데 최북이 한 두어 달 뒤에 멀리 갈 일이 생겼는데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부자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말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둡니다. 결과는 어땠냐면 불계승이에요. 걔가 하지 않고 상대가 그냥 아예 쫄아서 기권해버린 거라고. 그래서 그 부잣집에서 잘 먹고 살이 오른 조랑말을 타고 유유히 갔다는 이야기. 일부러 조랑말 먹이려고 그냥 보낸 거예요. 이게 바둑을 진 게 아니라 그냥 조랑말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술 마실 돈도 없는데 조랑말 먹일 그게 뭐고 돈이 어딨어. 그래서 부잣집에 잠깐 맡겨놓은 거야. 밥 먹이려고. 그래서 부자가 허허 웃으면서 속았다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당대 지식인들이랑 교류할 정도로 이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았고 굉장히 박학다식했다고 해요. 나라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고 벼슬에 굴하지 않았고 관직에 굽히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기행을 일삼는 이상한 미친노인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네, 뭐 미친노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게 뭐냐면 이분이 49살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중에 진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망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사망했냐면 또 그림을 팔아서 술을 사 마셨어. 근데 술을 사 마시고 나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눈구덩이에서 동사에서 사망했어요. 근데 당시 최북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객사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했던 화가가 한 분이 또 가셨죠.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최북 새롭게 알았네요.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북 최77 77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